전남 지역에 생각보다 또 일반 육지에 있는 쓰레기도 많아요. 네. 보시면 이제 곳곳에 쓰레기들 좀 많이 방치돼 있어요. 우리 그 고기자 일단은 뭐 이제 목포도 좀 출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좀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그 목포 도심에 이제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은 사실 목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어디를 가나 무분별하게 좀 버려지고 있고요. 다만 지자체마다 권고를 해서 정해진 날에 쓰레기를 버려라 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무분별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주택가라든지 이런 이면도로 쪽에 보면 그것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목포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술집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침에 딱 미명에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산보를 해보면 거의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죠. 밤중에 그 발생했던 쓰레기들이 상가에서 다 길거리에 다 내놓고 있는 거예요. 도시 미관에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톡톡 기자님은 집이 또 광주시잖아요. 네. 광주는 좀 어때요, 상황이? 광주도 마찬가지로 심각하죠? 네, 광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이면 정말 어디든지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그 쓰레기를 이제 배출하는 요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배출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요일과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매칭이 좀 돼야 된다. 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단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하루 종일 거기에 방치돼 있다 보니까 또 지나가는 행인들도 당연히 여기 쓰레기 버려도 되는 거겠지 하면서 던져놓고 가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참 이게 보면 그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 그냥 잘 모아뒀다가 잘 배출하시면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귀찮기도 하고 또 비용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고 종량제 봉투를 사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담도 되고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고 또 앞으로 태어나는 우리 자손들이 물려받아야 될 곳들을 좀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함인데 사실 당장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사실 그걸 많이 못 지키고 있거든요. 뭐 껌을 씹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그냥 뱉고 가다 보면 신발에 껌이 이렇게 붙기도 하고 네. 아직도 차에서 날라오는 담배 꽁초, 뭐 쓰레기, 또 그거로 인한 또 이제 다양한 또 주변의 불만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배려와 의식인 것 같아요. 배려와 의식. 이것만 조금 더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스스로가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앞서서 아까 이제 해양 쓰레기 얘기하면서 그 쓰레기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육지에는 우리가 보면 쓰레기 산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논란이 있던 것들도 전국적인 이슈였던 것 같아요. 뭐 무안이라든가 남몰래 버린 폐기물이 어느 순간 산이 돼버렸어요. 뭐 전국 곳곳에서 또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행정당국에서도 사실은 분명히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분명히 좀 벌어졌던 것 같거든요. 좀 뭐 건축이나 산업 폐기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중간 야적장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중간 야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가져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암암리에 일단 공터에다가 이런 것들을 야적해 놓는 일들이 가끔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부딪히냐면 그 바로 공사 현장 옆이다 보니까 일단은 옆에다가 놓은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그 임시 야적했다고 볼 수 있느냐. 땅에도 묻기도 해요. 예. 아무도 몰라. 그렇죠. 사실 뭐 이제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 관련된 사람들을 검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정말 한 열이라고 하면 한 둘셋 정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적거든요.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벌하고 있는데 일반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적한 길을 가다 보면은 그런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버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이 이제 인근 주민들이 이제 자기가 싣고 와서 이렇게 버리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치된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굉장한 예산이 투입돼야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상 인력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길이 있는 곳마다 농촌 지역은 다 쓰레기가 있어요. 뭐 폐 비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 농촌에서는 또 쓰레기를 태우다가 이게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죽하면 소방당국에서 과태료 물리겠다, 사전에 신고해라, 좀 이런 상황인데 사실 쓰레기 태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태우면 안 되는데 농촌에서는 농번기 때 이제 그 추수가 끝나고 나면 논밭 태우면서 쓰레기까지 같이 태워버리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산불 위험까지도 예. 있는 거죠. 이 작은 개천 주변에 이렇게 평야지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잡초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거기를 농민들이 태워요. 그럼 이제 새까맣게 다 타죠. 그러니까 타고 남은 것은 이제 쓰레기 병, 뭐 캔 이런 거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냥 그거 왜 태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태우는 게 이제 어떤 병충해 방제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병충 겨울 동안에 살아남았던 병충 그런 알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제거하기 위해서 태운다 해서 효과가 있나요? 글쎄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우는 옛날 아주 관습적으로 뭐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죠. 예. 근데 그렇게 태우는 노력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작다. 그렇죠. 예,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도심이나 뭐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그나마 버려주면 그래도 치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 양심 없는 분들이 이런 폐터널 같은 데다가 네, 저는 지금 광양시 용강리의 한 폐터널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 양옆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양의 쓰레기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망가져 있는 문짝과 가스레인지, 그리고 쓰이지 않는 의자가 한 곳에 엉켜 있고요. 또 이쪽에는 오랜 시간 쌓여 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침대 매트리스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쪽으로는 깨져 있는 유리병들과 부탄가스 병들까지 나뒹굴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곳에 있는 많은 양의 쓰레기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가 쌓인 경전선 폐터널은 인근 마을로부터 차량으로 2분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터널 바깥쪽에는 종이박스와 알루미늄 캔,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는 기름통 등 폐자재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살다 간 것 같은 흔적. 원칙대로라면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하는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쓰레기 더미에 섞여 고스란히 방치돼 있고 그 사이에는 살던 집과 함께 버려진 동물 사체도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광양 아닌가요? 광양이죠. 근데 거기 이름이 뭐냐면 에코랜드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이제 폐터널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했던 건데 그 이름하고 굉장히 상반이 됩니다. 이게 5월인가 아마 개장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개장을 앞두고 한 달 전에 아마 저희 보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폐터널 안에다가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름이 에코가 붙어 있다라는 게 참 이게 그 아이러니한. 폐터널에 버리면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긴가요 혹시? 에코 아닌가요? 에코파크.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역시도 굉장한 인식 문제고 개장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쓰레기들이 있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는 관리조차도 안 되고 있었다는 소리죠. 한심한 거죠. 진짜 한숨 한번 쉬고 갈까요?